116페이지 퇴직연금 충당금 연충의 한도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밑에 있는 틀 8번 이게 이제 공식인데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식보다 그러니까 공식으로 바로 설명하는 것보다 결국은 공식을 암기하셔야 하는데 옆에 있는 그림으로 먼저 이해하시고 이 공식으로 다시 거꾸로 오시는 게 더 쉬워요. 이해하기. 연충의 한도입니다. 연충의 한도는 크게 추계액 기준하고 운용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자, 제 공식하고 그림하고 왔다 갔다 해볼게요. 연충의 한도는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연충 한도는 미니멈입니다. 퇴충 한도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퇴충 한도는 뭐와 뭐 중에 작은 거였죠? 총급여의 5%하고 추계액의 5% 중에 작은 거였어요. 맞죠? 그 연충의 한도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퇴충하고 연충은 상호 보완적이다 보니까 연충의 한도도 퇴충의 한도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첫 번째는 추계액 기준, 두 번째는 운용자산 기준이죠. 다시 퇴충은 총급여의 5%, 추계액의 5%였잖아요. 얘는 연충은 추계액 기준하고 그 다음에 운용자산 기준이라고 해서 두 개로 나뉩니다. 운용자산 기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옆에 이제 다시 그림으로 오시죠. 연충의 한도는 미니멈 1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추계액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운용자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의 추계액이 총 100원이에요.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우리 회사의 총 추계액은 100원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퇴충, 연충 100 가지고 강의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 회사의 추계액은 총 100원이에요. 근데 이 추계액이 총 100원이라는 게 기업회계 추계액이겠어요? 세법상 추계액이겠어요? 당연히 기업회계 추계액이 100원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연충 잡기 전에 뭐부터 세무조정을 끝내고 와야겠어요? 퇴충을 먼저 끝내고 와야 돼요. 퇴충을 먼저 잡고 나머지에 대해서 연충을 잡아야 하니까. 지금 보다시피 퇴충이 퇴충 기말잔액을 5원으로 가정했어요. 퇴충 기말잔액 5원이에요. 퇴충부터 쌓아요. 우리가 퇴충을 쌓아요. 5%밖에 인정이 안 된다면서요? 맞죠? 퇴충에서 추계액의 전체가 100이어도 퇴충의 한도는 추계액의 5%밖에 인정 안 되니까 일단 세법상 퇴충을 5원을 쌓아요. 5원. 헷갈리면 안 돼요. 기업회계 퇴충은 100이지만 세법상 퇴충은 거기에 5%밖에 인정 안 되니까 5원을 쌓아요. 그러면 돈만 있으면 얼마까지는 연충을 쌓을 수 있죠? 95원까지는 연충을 쌓을 수 있어요. 연충을 쌓는다는 것은 외부 삼성전자에다가 95원을 예치한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보다시피 세법상 연충 설정 전 잔액이 60원이 있대요. 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빨간색. 세법상 연충 설정 전 잔액이 60원이 있대요. 우리 회사가 지금 1기니까요? 1기가 아니니까요? 1기니까요? 1기가 아니니까요? 1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기라면 지금 연충을 처음 쌓는 회사니까 퇴충이 5만 인정되면 나머지 95까지 다 연충을 쌓을 수 있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1기가 아니라고요. 시험 문제는 1기 회사가 안 나온다고요. 5기, 6기, 15기 이렇게 회사가 나오니까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연충을 해서 쌓아왔다 안 쌓아왔다? 쌓아왔죠. 이걸 소위 무슨법이라고 해요. 무슨법. 보충법이라고 하잖아요. 까먹었어요? 퇴충하고 비교해볼까요? 퇴충. 자, 퇴충하고 비교해보면 퇴충의 한도도 세법상 퇴충의 한도도 역시나 미니멈으로 갔었잖아요. 미니멈으로 가길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중에 작은 금액이었고 양가로 1번은 총급여의 몇 %까지 가능했죠? 총급여의 5%까지 가능했고 2번은 추계액의 몇 %까지 가능했어요? 추계액의 2015년은 5%까지 가정했는데 우리 회사가 1기니까 1기가 아니니까 퇴직금 전환금은 있으면 더하고 없으면 그냥 놔두라고 했고 네? 있으면 더하고 없으면 놔두고 우리 회사가 1기니까 1기가 아니니까 세무상 퇴충 무순정 잔액을 뺐었죠. 퇴충 설정 전 잔액을 뺐었다고요. 1기가 아니니까. 기억나죠? 이게 제가 소위 무슨법을 구현하기 위한 공식이라고 했어요. 보충법을 구현하기 위한 공식이에요. 다 연충도 똑같으니까요. 연충은 일단은 기업회계 추계액 또는 퇴충이 기업회계에 100이 있으면
이 5%부터 일단 세법상 퇴충을 잡아요. 그러면 95원까지는 연충을 잡을 수 있어요. 95원까지.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회사가 1기가 아니니까 작년까지 계속 설정하고 넘어온 세법상 연충 설정 전 잔액을 60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가정.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금리에서는 60이라고 가정하면 드디어 더 잡을 수 있는 연충 한도는 얼마밖에 안 나오죠? 35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한도 1이에요. 한도 1. 한도 1이라고 해서 35밖에 한도가 안 나옵니다. 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세무상 연충 설정 전 잔액이 서브 공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서브 공식이 있느냐? 이거 기억하면 되죠? 세무상 퇴충 설정 전 잔액도 서브 공식이 있었잖아요.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죠? 기업회계 기초에서 세무상 유보 빼고 그 다음에 기업회계의 감소를 빼기로 했었죠. 기억나시죠? 얘도 나중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기초 빼기 유보 빼기 감소를 해줍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나중에 기초 빼기 유보 빼기 감소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운용자산 기준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업회계가 세법 말고 기업회계가 퇴충 또는 추계액을 100을 잡아도 세법상 퇴충의 한도가 5%밖에 안 되니까 95원까지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연충을 쌓을 수 있다. 다만 뭐만 있다면요. 뭐만 있다면, 돈만 있다면 95까지 쌓을 수 있는데 우리 회사가 1기가 아니니까 이미 작년까지 계속 연충을 쌓아왔을 거다. 그 금액을 6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추가 설정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다? 35원이다. 근데요, 다 좋은데요. 우리 회사가 돈이 없어요. 실무에서도 진짜 그래요. 이 95%만큼 한도가 나오지만 삼성생명이나 우리은행에 95원까지 넣을 회사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보통 회사 실무에서는 얼마까지 드냐면 60%나 70%까지만 넣어요. 그러니까 60원이나 70원까지만 삼성생명이나 우리은행에 든다고요. 회사가 돈이 많이 있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뭐하러 굳이 삼성생명에 이 연금 상품으로 돈을 묶여놓겠습니까? 그래서 회사들은 약삭 바른 것도 있으니까 대부분 60%에서 70%만 외부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7페이지의 오른쪽 세로의 그림을 보시면 이 회사가 운용자산으로 즉 삼성생명에 70원까지만 넣었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한도는 90원이에요? 70원이에요? 다시. 한도는 95까지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세법상 퇴충을 5원밖에 인정 안 해주니까. 그러면 95원이 1차 한도예요? 아니면 70원이 한도예요? 미안하지만 70원이 한도예요. 자, 그래서 그림 보시면 제가 뭐라고 만들었냐면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실제 사회 적립은 얼마밖에 못했다고 가정했으니까 70밖에 못했다고 제가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회계 퇴충이 100이어서 세법상 퇴충을 5까지밖에 인정 못 받으니까 연충을 95까지 인정받을 뻔 했는데 안타깝지만 돈이 없어서 70밖에 못 넣었으니까 둘 중에 큰 금액이다 작은 금액이다? 미니멈이니까요. 요거와 이거 중에 미니멈으로 작은 금액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95가 한도가 아니고 70이 한도가 잡혀요. 다만 70이 아무리 한도가 잡혀도 우리 회사가 역시나 1기가 아니니까 똑같은 금액은 빼줘야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금액인 세무상 연충 설정전 잔액인 60원은 얘도 똑같이 빼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2번 한도는 얼마가 나와요? 2번 한도는 10원이 남죠. 이해하셨어요? 이거 중요한데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 번 더 설명드린 다음에 116페이지 공식을 설명드릴 텐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모르겠으면 암기하세요. 저기 있는 거 암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해부터 해보시고 이해 못하면 결국은 116페이지 공식을 암기하십니다. 근데 이해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이 공식은 암기해야 돼요. 근데 이왕이면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시자고요. 그러면 기억이 오래 가니까. 자, 다시 제로 베이스. 나 인디안밥, 나 세팅, 나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자,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못 따라왔다고 가정하고 다시 처음부터. 자, 우리 지금 세무상 연충한도를 구하게 됐는데 세무상 연충한도는
세무상 퇴충 한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기업회계에서 우리 회사의 기업회계의 퇴충 또는 추계액이 100이라고 가정하면 1차적으로 연충한도부터 구하시면 안 되고 퇴충한도부터 구하셔야 한다고요. 퇴충한도는 세법상 몇 프로밖에 인정이 안 되죠? 추계액의 5%밖에 인정 안 돼요. 그 왜 그런지 궁금하냐면 앞에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앞에서 다 설명했잖아요. 자, 세법상 퇴충은 5%밖에 인정 안 되니까 연충을 이론상 얼마까지 쌓을 수 있습니까? 95원까지 쌓을 수 있어요. 이론상. 근데 실제로 회사들은 돈이 많지 않으니까 95까지 쌓을 수 있지만 삼성생명이나 우리은행의 운용자산으로 95원보다 더 늡니까? 덜 늡니까? 덜 넣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목적으로는 둘 중에 95가 큰지 70이 큰지를 비교해 봐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언제나 95가 작고요. 95가 크고요. 70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론상 한도는 95까지 나오지만 실제 생명보험에 넣는 운용자산은 채 70이 안 된다고요. 실무에서는 언제나 이게 한도로 잡혀요. 이게 작으니까. 자, 다시 100의 추계액 중에 기업회계에서 기업회계에서 100의 추계액 중에 세법상 한도가 5%밖에 인정 안 되면 우리가 연충을 이론상 95까지 잡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회사가 1기가 아니다. 1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2기, 5기, 7기니까 지금까지 빨간색 연충을 잡아왔다, 안 잡아왔다? 잡아왔다. 그래서 세무상 연충 설정 전 잔액을 빼고 무슨법으로 35가 나온다. 무슨법으로. 보충법으로 35 한도가 나온다. 자, 근데 안타깝지만 95까지 잡을 수 있으나 회사 사정에 자금 사정에 여유가 없으니까 70까지만 잡았다. 이건 가정이요. 이것도 7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고 90일 수도 있고 95일 수도 있지만 실무상 96, 97, 98까지 정말 많이 가입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없어요. 기본적으로 70까지만 가입을 한다니까요. 70을 가입하면 한도는 95가 잡혀야 한다. 70이 잡혀야 한다. 둘 중에 작은 것인 70이 잡혀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올해가 1기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세무상 연충 설정 전 잔액을 보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60을 빼는 것처럼 얘도 보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60을 빼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95와 70 중에 작은 게 아니라 똑같은 이 빨간색을 빼준 다음인 35와 10 중 작은 게 세법상 연충 한도가 된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든 안 했든 116페이지의 하단에 틀 8번을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무조건 암기하십니다. 116페이지에 미니멈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인데 1번은 추계액 기준이라고 돼 있고 2번은 운용자산 기준이라고 돼 있죠. 자, 추계액 기준을 보시면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세법상 기말 퇴충 잔액을 빼래요. 자, 잘 보세요. 자, 보시면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세무상 기말 퇴충 잔액이죠.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빼기 기말 세무상 퇴충입니까? 기업회계 상퇴충입니까? 세무상 퇴충 잔액이에요. 세무상 퇴충 잔액, 기말 퇴충 잔액. 자, 파란색은 숫자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추계액이 얼마였죠? 기말 현재 추계액. 기말 현재 추계액은 100이었는데 그 중에서 세무상 퇴충으로 인정받은 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얼마까지 연충을 더 잡을 수 있어요? 얼마까지? 95까지 더 연충을 잡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회사는 1기가 아니니까 보다시피 세무상 연충 설정 전 잔액이라는 작년까지 쭉 잡고 온 금액을 빼고 무슨 법으로 잡는다? 보충법으로 잡는다. 빼기 세무상 연충 설정 전 잔액을 잡는다. 설정 전 잔액을 빼주십니다. 세무상 연충 설정 전 잔액은 이게 하나의 더 서브 공식이 있다니까요. 여기 좀 보세요. 얘처럼 세무상 퇴충 설정 전 잔액도 기초 빼기 유보 빼기 감소한 것처럼 얘도 기초 빼기 유보 빼기 감소를 해주는 겁니다. 얘도 해주는 거예요. 기초 빼기 유보 빼기 감소. 자, 그리고 운용자산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운용자산 기준은 자, 일단은 운용자산을 회사가 얼마까지 외부에 적립을 했냐. 이론상은 95원까지 잡을 수 있으나 돈이 없으면 운용자산을 60만 잡거나 70만 잡을 거라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말잔액에서 자, 잘 보셔야 돼요.
기말잔액에서 이 똑같은 금액을 뺍니다. 이거 똑같은 금액을 빼요. 무슨 법을 구현하기 위해서죠? 보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운용자산 기말잔액은 아까 이 사례에서 얼마였습니까? 실제 사에 적립한 삼성생명의 운용자산으로 든 기말잔액은 70원이 됩니다. 70원, 여기 35원 빼니까 결국은 60원이죠. 죄송합니다. 60원 빼니까 95원에서 60원 빼면 얘는 한도가 35원 나오고 얘는 70원에서 60원 빼면 한도가 10이 나옵니다. 자, 실무에서는 웬만하면 1번이 한도다, 2번이 한도다, 2번이 한도예요. 이게 얼마 이상 크지 않는 한, 이거 산수잖아요, 산수. 이게 얼마 이상 크지 않는 한, 이게 95 이상 크지 않는 한 언제나 2번이 실무에서는 한도로 잡혀요. 실제로 회사들이 자금 여유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게 95보다 클 리가 없어요. 실무에서는 무조건 2번이 공식으로 한도의 10에 잡혀요. 물론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뭐가 잡히는지는 문제를 풀어봐야겠지만 저처럼 실무 감각이 있는 교수님이 들어가면 문제 자체를 죽어도 2번이 더 크게 잡히지는 문제를 안 내겠죠. 언제나 2번이 더 작게 잡힌다니까요. 이게 70만큼밖에 안 넣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이 실무 내용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실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까봐 제가 실무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17페이지의 양가로 3번으로 오세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제 한도까지 구했으니까 세무 조정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세무 조정할 때 단기 연충의 한도, 연충 설정액과 한도액을 빼서 이 금액이 0보다 크면 송금불사님 한도초가 유보인데, 자, 그 박스의 두 번째 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기 연충 설정액과 한도액을 구해서 0보다 작으면 얘는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를 언제나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대부분 설정액과 한도액을 비교해서 한도액보다 설정액이 커버리면 언제나 손불이라는 된소리를 맞았는데, 얘처럼 설정액과 한도액을 비교해서 심지어 마이너스가 나와도 얘는 무조건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연충은 무슨 조정 문제가 있으니까요. 신고조정과 결산조정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나 신고조정 문제는 제가 왜 지난 시간 끝날 때 그 116페이지에 이점에 반가로 1번 일반적인 경우와 반가로 2번 특이한 경우를 몇 번 설명드렸는데, 특히나 반가로 1번을 무지 강조했죠. 연충 문제는 신고조정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신고조정의 의미가 뭐다? 신고조정의 의미가 뭐다? 기업회계가 이 연충이라는 계정을 잡았다 안 잡았다? 안 잡았는데 세법상만 연충을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업회계에서 연충의 설정액은 언제나 얼마다? 신고조정 문제가 나왔다면 기업회계에서의 연충 설정액은 언제다 얼마다? 빵원이다, 빵원. 왜냐하면 우리 세법만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0 빼기 한도액을 구하시면 얘가 신고조정 문제라면 언제나 마이너스로 한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뒤에 어차피 저희가 객세 문제를 7번하고 9번 문제 풀어볼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찬찬히 설명드리는 걸로 약속합니다. 양가로 4번에 보시면 수익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삼성생명보험에 70원을 넣었잖아요. 70원 넣은 것 중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일부 수익이 발생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인 그 원금을 자산처리로 10원을 증가시키고 대변에는 수익, 이자 수익 같은 것을 10원을 더 잡으면 되는데, 이 양가로 4번의 수익 발생은 우리 세법 시험에서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양가로 3번까지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기출문제, 객세 문제를 두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잘 따라온 학생도 있고요.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따라와서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잘 따라왔든 못 따라왔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연충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지우고 있는 이론을 다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믿지만 혹시나 못 믿어도 그냥 공식을 암기하고 트릭을 기억해서라도 문제는 풀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트릭도 좀 설명드릴 테니까 공식 암기 및 트릭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든 문제는 푸셔야 합니다. 꼭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시험, 2차 시험을 막론하고 지금 푸는 연충 문제는 꼭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객세로 페이지 240페이지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내국법인 주 A의 10기 사업연도에 관한 자료이다. 주 A의 10기 사업연도에 대한
확정급여 퇴직연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CTA 2011년 기출문제인데요. 자, 제가 5초 드릴 테니까 이 문제가 연충에 대한 결산조정 문제인지 신고조정 문제인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빨리요. 자, 이 문제 연충에 대한 결산조정 문제예요? 신고조정 문제예요? 뭐냐고요? 이거 대답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뭐 해야 돼요? 이거 결산조정 문제예요? 신고조정 문제예요? 이거 좀 제발 대답해 보세요. 결조냐고요? 신조냐고요? 이 문제는 신고조정 문제입니다. 왜 신고조정 문제냐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4번에 보시면 T계정이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 대한 T계정인가요?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한 T계정인가요? 보다시피 자산에 대한 T계정이죠? 보면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한 T계정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에서 없죠. 그 뜻은 기업회계가 퇴직연금 충당금을 설정을 했다는 뜻입니까? 안 했다는 뜻입니까? 안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한번 확인사살을 하자면 양가로 5번에 보시면 주 A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신고조정으로 송금산입하고 있다라고 또 자수도 해주고 있죠. 즉 이 문제는 전형적인 신고조정 문제고요. 자, 요 문제랑 깍지 끼시고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242페이지에 9번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또 CPA 2011년 기출문제네요. 똑같이 2011년에 하나는 CTA에서 7번 문제 냈고 하나는 CPA에서 9번 문제를 냈네요. 자, 이 9번 문제는 결산조정 문제입니까? 신고조정 문제입니까? 역시나 5초를 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해보고 답을 해보세요. 자, 보시죠. 이 문제는 신고조정 문제예요? 결산조정 문제예요? 결산조정 문제죠? 자, 왜 그러냐면 양가로 이번에 T계정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결산조정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엄한 소리죠. 원래 퇴직연금 운용자산 T계정은 결산조정 문제나 신고조정 문제나 줄 수밖에 없고요. 이건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보다시피 3번에 단기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한 T계정을 줘버렸으니까 이 문제는 신고조정 문제다, 결산조정 문제다. 이 문제는 결산조정 문제가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신고조정 문제가 있고요. 결산조정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결산조정 문제가 한 100만 21배 쉬워요. 그러니까 신고조정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고 약간 더 공부해봐야, 고민해봐야 그런 건덕지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신고조정 문제는 기업회계가 연충 안 잡는 문제. 안 잡는 경우고요. 자, 여기에 비해서 결산조정은 기업회계가 연충 잡는 경우에 잡는 경우. 자,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보세요. 1. 회사 설정. 2. 세무상 연충 한도. 3. 세무조정. 1 빼기 2.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맞죠? 맞죠? 우리 이런 거 처음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감가상각비도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감가상각비 회사 설정, 세무상 한도, 세무조정. 퇴충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퇴충도 회사 설정, 그 다음에 퇴충 한도, 그 다음에 3번 세무조정.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신고조정 문제다. 자, 지금부터 신고조정 문제는 제가 빨간색으로 해드리고요. 결산조정 문제는 파란색으로 해드립니다. 잘 보세요. 회사 설정이 신고조정 문제라면 언제나 얼마다? 이거 대답할 줄 아셔야 하는데 다시. 신고조정 문제라면 회사 설정이 언제나 얼마다? 언제나 0이죠. 0. 왜 0인지 모르겠어요? 왜 0이기는요? 신고조정 문제의 정의 자체가 기업회계는 연충을 모르는데 세번만 연충을 알고 있는 문제가 바로 신고조정이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기업회계에서 회사 설정이 나올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산조정 문제는 회사 설정이 0이에요? 아니면 어떤 수예요? 어떤 수죠? 어떤 수예요? 빨리 9번 문제 좀 보세요. 9번 문제 빨리 보시면 양가로 3번에 단기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보다시피 T계정이 있고요. 설정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정액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시. 자, 이 T계정이 지금 기업회계 T계정이에요? 세법 T계정이에요? 당연히 기업회계 T계정이죠. 우리 세법 시간에 나오는 문제의 T계정들은 다 기업회계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업회계 T계정을 보고 세법상 한도를 구하는 거니까 이 T계정의 양가로 3번은 퇴직연금 충당금 T계정이 기업회계 T계정이라고요. 보다시피 단기 설정액이 얼마입니까? 1,300만 원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세무상 연충 한도를 구해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연충 문제의 세무상 연충 한도가 1,000만 원이 나온다고 칩시다. 이거 물론 풀어봐야 아는데요. 그러면 얘는 언제나 3번이 1 빼기 2가 0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자, 이것도 대답할 줄 아셔야 돼요. 다시 신고조정 문제는 언제나 3번이 0보다 크겠냐고요? 0보다 작겠냐고요? 이 당연한 건데요. 언제나 0보다 작죠. 왜 언제나 0보다 작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회사 설정은 0인데 자꾸 한도를 구해서 빼달라고 하니 예를 들어서 0 빼기 10m을 하니까 이게 언제나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결론적으로 신고조정 문제는 기업회가 연충을 안 잡는 경우고 and 언제나 한도 초가 나옵니까? 언제나 한도 미달 나옵니까? 언제나 한도 미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 신고조정 문제는 언제나 한도 미달이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회사는 안 잡았는데 한도가 X가 나오니까 언제나 마이너스 X, 즉 마이너스 1,000만 원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도 미달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도 미달 나왔으니까 무조건 뭐를 해준다? 손부를 해준다. 송금산입을 해준다. 송금산입의 연충에 마이너스 유보에 1,000만 원을 이렇게 해줘야 한다가 바로 이 신고조정 문제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결산조정은 되게 쉬워한다고요. 조금만 연습하면 결산조정은 쉬워요. 신고조정이 좀 더 어렵고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신고조정이 나오는데 자, 다시 7번으로 가보세요. 7번 가보세요. 이 문제는 양가로 4번에 T계정을 퇴직연금 운용 자산만 줬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신조 문제다, 결조 문제다? 신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동그라미 5번에 송금불산입 1,500 유보만 있죠? 이거는 무조건 답이 될 수 없어요. 다시 240페이지 객세 240페이지의 7번 문제에 답이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5번은 송금불산입의 유보만 있잖아요. 이 문제는 5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유보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유보가 있어야 하는데 즉 이 문제의 답은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밖에 못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유보가 있어야 하니까요. 이해하셨죠? 자, 거기에 비해서 결산조정 문제는요. 만약에 기업회계가 잡은 금액이 벌써 이렇게 있는데 세법상 한도가 예를 들어서 뭐 1,60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13M 빼기 16M이 되면 이때는 마이너스 유보가 송금산입으로 나올 것이고 아니면 13M에 만약에 한도가 16M이 아니라 10M이라면 얘는 한도 초과로 손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이해하셨어요? 이 결산조정 문제는 뭔가 회사가 X를 잡았는데 그 X가 한도보다 작으면 송금산입, 그 X가 한도보다 커버리면 송금불산입이 나오니까 답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한도 초과가 나올 수도 있고 한도 미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해했나 한번 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봅니다. 지금부터. 자, 일단은 신고조정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신고조정 문제에 양가로 1번 단기말 퇴직급여 추계액은 일시퇴직 기준으로는 9,000이요. 보험수리적 기준으로는 6,500인데 그 중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미가입자가 있나봐요. 이 회사에 모든 사람이 다 이 연금을 가입한 건 아닌가 보죠. 이런 사람들이 전원이 퇴직하면 일시에 퇴직하면 이 무가입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추계액이 1,500만 원이 있다니까 결론적으로 일시 퇴직 기준은 9,000인 거고 보험수리적 기준은 6,500이 아니라 잡히지 않은 1,500까지 더하면 8,000이 되는 겁니다. 따라오셨죠?
일시퇴직 기준으로는 9,000이고 보험수적 기준은 6,500이 아니에요. 6,500이 더하기 잡히지 않은 1,500까지 더하시면 8,000이 되는데 어차피 맥시멈으로 가면 둘 중에 큰 게 잡혀요, 작은 게 잡혀요. 큰 게 잡히니까 뭐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네요. 결론적으로 9,000이 잡히니까. 자, 근데 양가로 2번 단기말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은 3,000만 원이고 이중 세무상 부인액은 1,200만 원이니까 진정한 세법상 퇴충의 잔액은 얼마인 겁니까? 진정한 세법상 퇴충의 잔액은 1,800인 거예요. 1,800. 자, 실은 양가로 3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문제에서 양가로 3번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양가로 3번을 보시면 단기 중에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삼성생명보험을 말하겠죠.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라고 해서 회계 처리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기업회계 회계 처리겠죠. 보다시피 누가 이번에 퇴직했는데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1,500만 원을 주면서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1,500을 주겼네요. 자, 우리 지금 세법상 한도 구하고 뭐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앞에 이론 설명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중에 지급했을 때 신고조정 문제는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 시간 강의 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존 지급할 때, 기중에 지급할 때 신고조정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몇 번을 강조했는데 한번 풀어볼까요? 잘 보세요. 자, 기업회계에서 이번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삼성생명이 1,500만 원을 쏴주면서 이 문제가 신고조정 문제니까요. 우리 기업회계 담당자는 연충이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연충을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이 차변에 퇴충을 없애게 된다. 연충을 없애게 된다. 퇴충을 없애게 되죠. 이렇게. 맞죠? 이거 앞시간 강의 잘 기억해 보세요. 앞시간 강의. 자, 근데 우리 세법은 이 문제가 신고조정 문제고 신고조정 문제는 세무상은 이미 뭐를 잡아놓은 문제입니까? 연충을 잡아놓은 문제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1,5만큼 없애고 여기다가 당연히 퇴충을 없애는 게 아니라 뭐를 없애죠? 연충을 없애죠. 연충을 없애야 돼요. 이만큼 연충을 없애시라고. 연충을. 이 문제는 신고조정 문제니까. 자, 그러면 세무조정을 이중조정으로 해줘야 한다고 그랬죠?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야 왜 연충을 없애야지 퇴충을 없앴냐? 퇴충은 다시 살릴래? 퇴충이라는 부채를 증가시켜야 돼요. 퇴충을 살려야 하니까 퇴충이라는 부채를 증가시켜야 한다고요. 부채 증가하면 자동으로 송금산입에 퇴충의 15에 부채를 증가시키니까 마이너스 유보를 하면 되고요. 맞죠? 그리고 야 연충을 감소시켜. 왜 퇴충을 감소시켰니? 연충을 감소시켜야지. 연충을 감소시키라는 소리는 부채를 감소시키라는 소리니까 부채 감소는 송금불산입의 연충의 15의 부채 감소는 이렇게 유보를 해주는 이중조정을 반드시 먼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신고조정 문제를 어려워한다고요. 학생들은 무조건 그냥 공식만 암기해서 대입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신고조정 문제는 반드시 기중의 회계 처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고려해서 이 기중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세법상 세무조정을 먼저 유출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를 끄집어내셔야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도를 잡으시는 겁니다. 자, 한도 한번 우리 공부해 볼까요? 연충 한도는 미니멈 공식으로 간다고 그랬죠? 미니멈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인데 1번 공식은 추계액 기준이라고 해서 추계액 빼기 세무상 퇴충부터 뺀다, 연충부터 뺀다. 세무상 퇴충을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빼기 세무상 연충 설정 전 잔액을 무슨 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보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빼주는데 세무상 연충 설정 전 잔액은 서브 공식이 있대더라. 기초에서 유보 빼고 감소를 뺀대더라 라고 배웠습니다. 맞죠? 그리고 2번은 추계액 기준이 아니라 운용자산 기준인데요. 운용자산 기준이라고 해서 일단은
기말 운용자산 잔액을 한번 구해보시고 이 기말 운용자산 잔액에서 똑같은 금액인 빼기 요 금액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우리 한번 구해볼게요. 아까 양가로 1번 단기말 퇴직급여 추계액은 일시퇴직 기준으로는 9,000이요. 보험수리 기준으로는 6,500 더하기 1,500 해서 8,000인 거죠. 이거 추계액은 뭘로 가죠? 추계액은 뭘로 가냐면 언제나 맥시멈으로 일시퇴직하고 보험수리적 가정 중에 큰 금액으로 가니까 일시퇴직은 9,000, 보험수리는 6,500 더하기 1,500이어서 결론적으로 추계액 기준으로 9,000 갑니다. 9,000 가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단기말 현재 퇴충 잔액은 3,000인데 세무상 부인액이 1,200이니까 세무상 퇴충 잔액은 얼마죠? 1,800이에요. 1,800. 자, 굳이 공식으로 쓰자면 기업회계 퇴충 잔액이 3,000인데 이미 세무상 부인된 잔액이 무려 1,200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세무상 퇴충은 1,800이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자, 솔직히 공식만 암기하시면 뜻 모르고도 그냥 써도 돼요. 제가 지금 막 뜻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뭐 뜻을 모르겠거나 막 짜증나면 그냥 공식 암기해서 쓰세요. 공식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얼마까지 잡을 수 있어요? 얼마까지, 연충을 얼마까지 잡을 수 있냐면 72까지 잡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회계 추계액이 90인데 세법에서 이미 퇴충을 18까지 인정받았으니까 원하신다면 퇴직연금 충당금을 72까지는 설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원하신다면. 근데 우리 회사가 보다시피 몇 기예요? 몇 기? 10기니까 연충을 처음 잡아요? 계속 잡아왔어요? 계속 잡아왔죠. 잘 보세요. 어떻게 잡아왔냐? 양가로 5번을 보시면 주 A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신고조정으로 송금산입하고 있어요. 기초가 없네요. 기업회계 기초가 없어요. 기업회계 기초는 없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유보만, 송금산입된 마이너스 유보만 작년까지 얼마가 넘어왔죠? 5,000이 넘어왔다고요. 마이너스 유보가. 기초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신고조정 문제니까 기업회계에서는 안 다룬다니까요. 안 다루고 그 송금산입으로만 마이너스 5,000을 가져왔었는데 이 마이너스 5,000 가져온 것 중에서 이번 기 중에 지금 기말 말고요. 기말 말고 이번 기 중에 이미 그 삼성생명에서 지급하면서 반대 조정으로 얼마가 사라졌습니까? 1,500이 사라졌죠. 왜 제가 기중을 먼저 잘해야 한다는지 아시겠죠? 그 기중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중에 1,500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이너스 부가 지금 얼마 남은 거예요? 3,500이 남은 거예요. 어려우세요? 자, 작년에 넘어온 마이너스 부는 얼마였다고요? 5,000이었는데 기중에 플러스 유보로 반대 조정으로 사라져 버렸으니까 결론적으로 5,000에서 15가 사라져서 이제 얼마가 남는 겁니까? 35가 남는다고요. 35. 그리고 감소도 어차피 기업회계에서는 없으니까, 즉 요것만 잘 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업회계에서는 신고조정 문제는 기초도 없고 감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고조정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기업회계 기초도 없고 감소도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유보 작년에 넘어온 거에서 올해 기중에 반대 조정으로 사라진 것만 고민해주면 결론적으로 연충 설정 전 잔액은 35가 남습니다. 그러면 72에서 35 빼니까 얘가 37이 남나요? 37? 자, 그러면 뭐예요? 왜냐면 회사가 돈이 없어요. 보다시피 양가로 4번에 T계정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차기 2월액, 즉 기말잔액이 보다시피 45밖에 없으니까 45 빼기 똑같은 금액인 35를 하면 제가 웬만하면 2번 한도가 더 작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실무에서는. 그러면 10밖에 안 잡히니까 37과 10 중 작은 금액은 10이 한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회사 설정은 이 문제는 신고조정 문제여서 회사는 언제나 연충을 안 잡으니까요. 0이 나오고 0 빼기 10이 나오죠. 한도는 10. 그래서 이 문제는 마이너스 10에 올해도 또 한 번 한도 추가가 나옵니까? 한도 미달이 나옵니까? 한도 미달에 송금산입 연금 충당금에 1,000만 원의 마이너스 유보가 나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정답은 1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왜 2번이냐면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도 있지만 보다시피 기중에 뭐가 있었어요? 기중에 손불에 1, 5에 플러스 유보가 있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요약해 드릴 테니까 따라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자, 이 문제는 7번, 이따 9번 문제도 풀 건데요. 7번 문제는 9번 문제에 비해서 이 문제는 신고조정 문제입니다. 신고조정 문제의 의미가 뭐냐면 기업회계가 연충을 잡는 경우입니까? 안 잡는 경우입니까? 안 잡는 경우를 신고조정이라고 하죠. 왜 이게 신고조정이다? 양가로 4번에 우리 T계정이 연충이 나온다, 아니면 운용자산이 나온다. 운용자산이 나온다. 물론 7번 문제도 9번 문제도 운용자산 T계정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줘야 문제가 풀리는 거니까. 근데 9번과 달리 7번 문제는 운용자산까지만 T계정이 있지 무슨 T계정이 없죠? 연충 T계정이 없죠? 이게 바로 이 문제는 신고조정 문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사살을 해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신고조정으로 송금을 산입하고 있다고 해놓고 있잖아요. 즉, 이 문제는 신고조정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머릿속에 자동으로 기업회계가 연충을 안 잡았으니까 이 문제는 언제나 한도 미달이 나오겠구나. 왜 한도 미달이 나온다? 회사 설정이 언제나 뭐니까 0이라니까요. 0. 회사 설정이 0이잖아요. 왜냐하면 신고조정 문제고 기업회계가 잡은 적이 없으니까 창사 이래 한 번도 0이 나오고, 뒤에 분명히 2번에서 한도가 얼마인가 나올 테니까 3번의 세무조정은 0 빼기 X를 해서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 신고조정 문제는 언제나 답이 송금산입이다, 송금불산입이다, 송금산입이다. 자,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식 외워서 그냥 공식에 자동으로 대입하시면 되는데, 그 이전에 반드시 기중 처리를 이중 조정을 해줘야 한다. 이 문제는 신고조정이니까 결산조정이니까, 신고조정이니까 반드시 기중회계 처리에서 이중조정이 나온다. 왜냐하면 양가로 2번에 있는 것처럼, 양가로 3번에 있는 것처럼 퇴직으로 인해서 삼성생명 등의 퇴직보험회사, 삼성생명보험이 1,50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회사 돈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산을 없애는 거예요? 그 자산을 없애는 거잖아요. 회사 돈으로 퇴직금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삼성생명보험에서 퇴직금을 바로 나갔다니까요. 그러려고 우리가 4번에 있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지금까지 쌓아온 거잖아요. 삼성생명에. 그래서 거기서 1,500이 나가면 이 문제가 신고조정 문제니까 기업회계는 퇴충을 없앤다, 연충을 없앤다? 아니, 지금 뭘 고민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퇴충을 없애겠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신고조정 문제니까요. 그래서 퇴충을 없앨 수밖에 없고, 우리 세법은 신고조정으로 작년까지 뭐를 쌓아왔으니까, 우리만 알고 있지만 뭐를 쌓아왔으니까, 연충을 쌓아왔으니까 당연히 연충을 없앱니다. 그러면 대변 죽이고 대변 죽이고, 너 왜 퇴충 없앴니? 퇴충을 살려. 부채를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부채를 증가시키니까 송금산입의 마이너스이고, 연충을 죽여. 부채를 감소시키니까 송금불산입의 플러스 유보고, 이 송금불산입 플러스 유보가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어디에? 이 공식에 연충 설정 전 잔액의 이 유보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 유보를 감소시킬 것이다. 자, 이 문제에서 공식이 추계액 기준과 운용자산 기준이 나오는데, 추계액 기준은 추계액 빼기 세무상 퇴충, 연충 말고요. 퇴충을 먼저 빼주고 세무상 연충 설정 전 잔액을 빼주게 되는데, 추계액은 언제나 맥시멈으로 일시퇴직과 보험수리로 가시면 되고, 이 문제는 일시퇴직이 90으로 크고, 그 다음에 세무상 퇴충부터 먼저 세무조정을 해야 하니까요. 퇴충부터. 보시다시피 퇴충은 기업회계 퇴충이 30인데 이미 세법상 12가 부인됐다고 다 줬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30 빼기 12를 해서 세무상 퇴충 부인액은 세무상 퇴충 인정액은 18밖에 안 된다. 기업회계는 30인데 이미 한도 초과로 1, 2가 부인됐으니까 세무상 퇴충은 18밖에 인정이 안 된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90 빼기 18을 하면 지금 연충으로 이론상 얼마까지 다 잡을 수 있다? 72까지 다 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1기다 10기다 10기니까 이미 계속 연충을 설정이 왔을 것이다. 무슨 법으로만 잡는다? 무슨 법으로만? 보충법으로 차액만 잡는다. 자, 연충 설정 전 잔액은 기초 빼기 유보 빼기 지급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기초 금액은 언제나 그냥 0이다. 왜냐하면 이게 다 기업회계 금액이기 때문에요. 기업회계에서 기초 0이요, 그냥 감소 0 잡으시면 되고, 유보만 문제 조건상 양가로 5번에 작년에 넘어왔던 유보가 얼마가 있고 50이 있고, 그 유보 50 중에서 이번에 얼마를 반드조정으로 없애야 한다. 1, 5를 반드조정으로 없애야 하니까 결론적으로 유보가 얼마 남게 된다? 35가 남게 된다. 그래서
이론상 70일까지 쌓을 수 있는데 작년까지 이미 35 인정됐으니까 추가로 보충법으로 인정되는 건 37이요. 그 다음에 운용자산이라고 해서 이론상 70일까지 잡을 수 있으면 뭐하냐. 우리 회사가 돈이 없어서 실제로 T계정을 보니까 4번 T계정에 차기 2월 기말 잔액이 4, 5밖에 설정을 못했으니까 4, 5 빼기 똑같은 3호를 빼면 이게 10이 나온다. 둘 중에 작은 금액은 37과 10 중에 작은 금액이어서 10이 되고, 이 문제는 신고조정 문제로서 연충을 안 잡는 경우니까 회사 설정은 0이고 한도가 10 나오니까 0 빼기 10을 해서 언제나 한도 초과가 나온다, 미달이 나온다. 신고조정 문제는 언제나 한도 미달 나온다. 그래서 0 빼기 10에 마이너스 2보가 송금산입에 10에 마이너스 2보가 나오니까 정답은 2번이 된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가 대단하냐면 다 풀어놓고 한번 설명만 하는데도 거의 2, 3분이 걸렸어요. 지금 이 문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한 100만 년 걸려요. 제가 보기에 100만 년 걸리는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시험 포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무사 시험이든 회계사 시험이든 1차든 2차든 막론하고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퇴직연금 충당금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꼭 한번 복습하도록 하세요. 자, 우리 계속해서 잠깐 쉬었다가 9번 문제 풀어볼게요.